네, 안녕하십니까. 23년도 1월에 이제 여러분을 처음 만나 뵙게 됐는데요. 자, 반갑습니다. 금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은행권들이 계속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지만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굴 바보로 하나 하는 생각이. 수신금리를 낮추면서 대출금리가 올라간다는 게. 하지만 금리는요, 10월 달부터 떨어졌다가요, 12월 중순에 살짝 올라간 듯 했지만 다시 떨어졌어요. 쉽게 얘기하면요, 시장금리의 거의 60, 70%를 담당하는 우리의 10년물 채권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0월 중순부터 4.6에서부터 3.03까지 빠졌다가 또다시 한 3.8까지 올라가서 불안했는데요. 다시 오늘 3.5 미만에서 왔다 갔다 3.5도. 쉽게 얘기하면 10년물 채권이 지금 1,590원 선이에요. 얘가 9,100원까지 떨어졌어요. 자,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얼마냐고요? 1,800원 부근까지 갔다가 1,590원, 거의 1,600원이에요. 근데 왜 미국의 파월은 계속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뒤를 흐리냐고요. 변호사 파월은 자, 2년물 채권을 보니까요. 2년물 채권은 10월부터 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도요. 자, 금리가 4.2에서부터 자, 빠져가지고 3.4까지 갔다가 다시 3.8, 3.9까지 갔다가 지금 3.6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미국이 우리보다는 조급해요. 우리 꼭 미국보다 금리가 올라야 되냐고요? 아니, 미국은 더 낮은 가격이에요. 높은 가격에. 우리가 1.2일 때 미국은 어떻게 됐죠? 시장 금리가 0.3 부근에. 자, 그러니 금리가 낮을수록 채권 가격이 높으니 더 비싼 가격에 코로나 때 시장에 많이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그때보다 예를 들면 우리 채권이 12,000원에 풀었는데 지금 9,100원까지 갔다가 1,600원에 육박하지만 미국은 우리가 예를 들면 12,000원에 풀었다 그러면 2만 원에 푼 거예요. 근데 2만 원에 풀었는데 그 가격이 지금 뚝 떨어져서 우리보다 더 낮은 가격, 막 10,000원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급할 수밖에 없죠. 근데 미국은 2년물 채권은 아직 덜 떨어졌습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면 바로 채권 쪽에서 맞췄죠. 주식시장이나 경제 어떠한 전문가도 채권이 먼저였습니다. 자, 지금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돈을 시장에 푼 거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물론 낮은 가격에 참 금리를 많이 대출을 쓰다 보니까 뭐 부동산도 올라가고 뭐 이런 게 있지만 자, 이렇게 공급에 의한 인플레이션은요, 수요 정책을 위해서 금리를 올리면 더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오히려 자연히 놔두는 게 낫다고 그랬는데 지금 일단 채권 쪽에서도 금리를 낮춰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우리 10년물 채권이 11,000원을 회복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금리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은 벗어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여러분 금리 막 높다 이렇게 나오지만 여러분 가서 뭐 신용도가 담보가 있는데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보면 여러분 5% 초반이 있고 막 8% 있거든요. 우리도 은행도 비교해서 쇼핑을 다 하셔야 됩니다. 금리 격차가 엄청나게 납니다. 모르면 비싸게 자, 우리는 이자를 내야 되는 거고 자, 알면 우리는 좋은 가격에. 하지만 지금 뭐 굳이 대출을 써야 될 건 없고 빚은 일단 꼭 좋은 건 아니니까요. 자, 여러분 이제 특히 이 금리가 필요한 이유는요. 지금 이제 우리가 10년물 채권 가격이 11,000원을 회복하면 주식시장도 좀 편안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또다시 지난번처럼 자, 10,000원 선을 하향하게 되면 살짝 또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기에는 자, 채권을 보면서 회사채를 보면서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금리 무관, 지수 무관 이런 매매를 하려면 정말 확실한 종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성공풀이 꿀단지 종목인데요. 진정한 꿀 종목이 과연 숨어 있을까요? 지난주에도 그렇고 차트로 한번 가지고 나왔던 차트가 있고 채권이 있습니다. 차트는 후행인데요. 결국은 채권대로 가격은 자, 그래서 앞 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거였는지 한번 체크를 하겠는데 꿀 종목은 힘들 때 물을 주기 시작한다. 그 이유는 전환 가격을 의 변동에 있습니다. 그것도 오늘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을 줘야 되는 종목들의 특징을 보여드릴게요. 바로 성공을 풀이하는 나무 주식인데요. 재무제표를 뺀 채권이 무슨 기법이다. 세상에 투자를 하면서 기법이 어디 있어요. 수많은 기법이. 채권은 기법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식을 살 때 회사채가 있어야지 상장을 했죠.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돼요? 그 회사채의 추가 발행 채권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가치평가죠. 성장주는 이미 성장을 할 걸 예상해서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우량주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전 여전히 삼성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치주는 앞으로 가치가 아직 시작을 하지 않는 가치를 갖고 있는 종목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이 회사를 정말 어떤 기술, 이제 반도체도 의학도 뭐 식품까지 우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면 반도체 하시는 분이 식품 알 수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는 추가 발행한 채권을 근데 여기에 당연히 주재무제표를 보고 들어가야 되고요. 회사의 지분도 보고 최대 주주의 지분도 보고 여기에 회사가 갖고 있는 자금 내역 보고 추가 발행 채권이 어떻게 되었는지 봐야 되겠죠. 공모를 통한 채권이면 여러분이 그냥 알아서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우리는 공모가 아닌 사모예요. 1년을 기다렸다가 권리를 갖는 이런 채권들 지인에게 회사가 제 지인을 통해서 발행하는 채권들에게 할 테지만 시총의 10% 20%에 발행을 했다. 그러면 막강한 거예요. 그래서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주 재무제표 확인 2번 최대 주주의 의결권. 최대 주주가 얼마나 지분을 갖고 있냐. 의결권은 무기명 채권 이자 확인. 이자로 이미 막 8%요. 1년, 이게 3개월에 한 번씩, 막 5년, 이렇게 되면, 채권 회수를 못해도 어떻게 될까요? 그 이자로 다 빼가겠죠? 안 되고, 매물대 확인은 당연히 하고 들어갑니다. 이제 그래서 보기 시작하겠는데요. 다음 페이지. 바로 종목 꿀단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보면, 아우딘 퓨처스입니다. 아우딘 퓨처스의 회사채를 말씀드리면서 5,130원에 가격이 나와 있다고 채권이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 가격에서요 전환 가격을 낮춰요. 하지만 이 가격에는 비밀이 있냐고 아니 비밀이요. 우리가 몰라서 비밀인 거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저 가격은 돌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금을 뺀 가격으로 갈 수도 있고 하지만 저 가격으로 가더라도 여러분 다시 아우딘 퓨처스가 10,000원이 되더라도 채권을 아신다. 그러면 이제 다른 종목에 그건 우연입니다. 아우딘 퓨처스의 나머지 채권들은 이제 좀 낮은 가격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130원을 돌파했던 그 때를 바라보고 샀던 채권은 어떻게 해요? 가장 많은 금액으로 85억을 원래 되게 조금 채권을 발행한 회사예요. 시총도 작고 아우딘 퓨처스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표면 이율이 0%라 그랬어요. 표면 이율, 표면 금리가 0%, 이자도 안 받아요. 여기에 상환 비율도 낮고 무기명, 무이자. 무기명이요. 증권관리위원회 등록도 못합니다. 아이고 위험해요. 우리가 아닌 무기명자가. 근데 85억을 채권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채권은요. 이제 어떻게 되냐고요. 가격이 올라서 회사가 낮은 가격의 지분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가격이 올라서 소각을 해야지 돼요. 소각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목표 금액이 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계산을 그때 1,000억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던 종목이 있거든요. 아우딘 퓨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경우에 15%를 세금을 뺀다 그러면 4,400원이 나와요. 4,400원이 나오지만 10% 정도는 5,130원을 기다려 볼 만하다라고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처음에 이 아우딘 퓨처스를 설명드릴 때마다 3,000원대였는데 벌써 고점이 5,230원을 결국은 찍었는데 그럼 더 갈 거 아니죠. 더 가던 말던 우리가 확실히 안 봐야 될 종목은 그래서 여러분이 안 봐야 될 종목이지만 알아야 될 종목이라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5,130원이라는 걸 지지난주죠. 2주 전에 제가 녹화를 하면서 목요일 날 녹화를 하면서 크리스마스 전에 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보시면 이제 다음 페이지 딱 보시면 바로 요 아우딘 퓨처스의 채권이에요. 보시면 표면율이 0%, 이 유통 수익률은 떨어질 때마다 자, 유통 수익률을 주기 때문에 아우딘 퓨처스는 좀 시간은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유통 수익률이 주로 없는 종목을 고른다 그러면 좀 빨리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왜 빨리 움직이냐고요? 날짜가 지나면 이 유통금리가 들어있으면요. 3개월이다 그러면 3일에 한 번씩 111, 3일에 한 번씩 1, 또 3일 후에 1 이렇게 자 금리가 들어가요. 그럼 기간을 아무래도 그 수익 받아야 되겠죠? 근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보실 종목은 아예 유통 수익률도 0이에요. 상환 비율도 100이고 아무것도 이득이 없다는 거예요. 날짜를 길게 끌어봤자. 하지만 길게 끌 수밖에는 없습니다. 조금은. 그래서 그 권리를 자 1년이 지나야지 사모채권은 권리를 갖 수 있습니다. 공모채권은 3개월. 그럼 여러분이 이 채권 사야 되냐? 아니요. 이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 이렇기 때문에 회사채가 있어야지 주식이 있는 거죠. 상장을 하잖아요. 추가 발행 채권이 있는 주식들입니다. 자, 바로 아우딘 퓨처스인데요. 위에 보시면 상향 조정 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 이내 바로 이 5,130원이에요. 하락을 하더라도. 하지만 아우디 퓨처스는 21년도 12월 1일 이후에 등록을 하거나 발행을 아니요. 등록 먼저 한다는 발행이에요. 발행을 자 아무리 22년도에도 등록을 그 채권은 아닙니다. 그래서 참 약간의 지금 여러분이 사신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종목은 특히 21년도 12월 1일 이후에 등록을 하고 발행을 채권 규정이 개정된 대로의 채권이기 때문에 특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날짜를 택하는 거죠. 그러면 1년이 지나도록 왜? 이 성풀 나무 종목을 시작을 안 했나 할 텐데 바로 21년도 12월 1일이요. 지난 이후에 자 이제 1년이 지나니까 권리를요. 우리 1월부터 바로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5월 달 지금 22년도 5월이나 22년도 3월, 6월, 7월 종목들이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때요. 조정일 전 기산일로 하여 이렇게 나왔습니다. 산정가액 이상이어야 함 이렇게 자 요거는 여러분이 조정일 전 자 일단 상향 조정 시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예전에 전환사채 아시죠? 5천원에 나와도 전환사채 가격 어떡하죠? 변경 또 전환사채 가격 변경 들어가잖아요. 이걸 막 아무 때나 변경하는 게 아니라 나와 있어요. 원래는 70에서 100%입니다. 10,000원짜리면 7,000원까지. 그럼 7,000원이면 무기명자가 10,000원에 10개 받았는데 7,000원이면 가만둘까요? 하죠. 13개를 받아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또 우리는 항상 옛날에 은행에서 ELS 상품이라고 연세 드신 분들께 1억 이상 아니 투자를 하는데 1억 미만은 안 된대요. 그리고 독일 채권의 금리가 오르면 근데 그때가 18년도 겨울이었어요. 여러분 19년도에 금리가 얼마 빠졌는지 아죠? 그것도 단기로 6개월. 당분간 금리가 막 떨어지는데 근데 거기에 가로 해놓고 원금 보장이 아닌 이자 보장이요. 자, 닭깡통을 찾습니다. 영화로도 나왔고 우리는 이 가로를 잘 봐야지 돼요. 여기 가로를 잘 보시면요. 가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제 가로 딱 해서 정관이나 특별 결의로 인한 경우 70% 미만도 된다. 자, 그럼 여러분 10,000원짜리 어떤 회사가 자 10,000원짜리 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땡땡땡땡 무슨 주식이 근데 그럼 7,000원까지 떨어졌는데 이제 사자. 근데 정관에 자 45%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걔는 6,500원부터가 되는 거예요. 6,500원부터. 그러면 그 밑으로 떨어진다고 큰일 나냐고요? 떨어져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얼마까지 떨어져? 그것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빠질 때마다 사야지 돼요. 자, 하지만 얘가 소각 절차를 이 채권을 전환가격 상향시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원래 약정에 의한 가격이 7,000원이었잖아요. 그러면 45%를 하락시켰어요. 정말 물론 그렇더라도 전환 가격이 45%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45%까지 하락을 시킨다 그러면 6,500원이에요. 적어도 6,500원부터는 살 수 있는 건데요. 그 밑으로는 수지 맞았다 생각하고 사셔야지 됩니다. 물론 재무구조 다 보셔야 되고 지분 다 봐야지 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또 콜옵션 나와 있으면 안 돼요. 풋옵션이라고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에
정관에 나와 있는 거 살펴보고. 근데 여기에 너무나 다음 페이지에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정말 웃기는 거예요. 산술 평균이 뭐가 들어가냐고. 얼마까지 10,000원짜리가 정말 얘가 빠지는데 정관에 7,000원 나와 있어요. 자, 30%만. 더 이상은 빠지면 안 된다. 근데 1,000원에 갔어도 한 달 산술 평균, 일주일, 1개월 산술 평균, 일주일 가중 산술 평균, 최근일이요. 우리 최근일을 뭘로 봐야 될까요? 더하기, 요 3개 더하기 3개 다 더한 거예요. 나누기 3이나 아니면 최근일이요. 그래서 성풀 나무 종목이 최근일, 자, 1,000원짜리가 최근일이요. 전환 가격으로 한 5,000원까지. 최근일 동안 어떻게 올라요? 그죠? 점으로 막 날아가는 경우예요. 최근일까지. 근데 날아가서도 이 가격대를 맞춰야 됩니다. 자, 안 그러면 가격이 안 가면요. 무기명자는 예를 들면 100억을 받았어요. 채권을. 가격이 안 가면요. 그럼 무기명자는 100억에 자 5,000원에 받아놓고 못 갔어요. 3,000원에. 그러면 자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 40억을. 지인이고 이자도 못 받고 표면금리 0%에 이름도 못 기재도 못합니다. 무기명에 담보도 없어요. 무담보에 무보증부의 채권을 여러분 같으면 받으실까요? 지인인데 그렇죠? 보통 자 꼭 그렇진 않지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기명 채권은 이렇게 발행하는 콜옵션이 아닌 풋옵션의 3호 채권은 재벌들의 재산 증여와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쓰는 경우가 많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그 가격에 가겠죠. 여기 또 하나 보셔야 될 건 그래서 듣도 보도 못한 소외된 종목이 주가를 자 우리가 아우딘 퓨처스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죠? 이제 이렇게 출렁거리고 나면 아우딘 퓨처스가 또 말은 나오지만 올라가면 팔아가십시오. 자 만약에 갖고 있다. 하지만 빠질 경우에 다음 채권이 기다리는 채권은 자 전환 가격을 조정하기 전에 그 다음 나온 채권의 가격은 1,407원이라는 걸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카카오 게임즈도 그랬어요. 여러분은 막 10만 원대 가고도 카카오 게임즈를 계속 사고 막 근데 왜 떨어지냐 했지만 채권은 52,100원짜리가 1년 뒤에 권리를 갖는 채권이 발행이 돼 있었습니다. 5천억이. 그러면 52,100원에서 빠질 수 있는 가격, 리픽싱 가격 30% 빼면 36,000원대가 나와요. 결국 34,000원까지 빠졌습니다. 더 빠져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하지만 36,000원 미만에서는 줍줍 하셨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채권을 보면 우리가 자 종목을 사야 될 시점 많이 빠졌다라고 나와 있지만 정관의 75%를 하락시킨다. 자 25%만 건진다라고 나왔으면 10,000원짜리 종목을 50% 5,000원에 사도 소용없는 겁니다. 2,500원에 들어가야지 돼요. 그 밑이 바로 우리가 줍줍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 성풀 나무 종목의 특징은 회사채 확인. 채권까지 알아야 돼. 여러분 채권을 모르는 거 주식을 모르는 거예요. 회사채가 있어야지 상장을 하고 추가 발행 채권의 약정. 매도 가격이 보이고 약정대로 가격보다 하락 시 바로 매수 기회를 모아야 되는데 이제도 그냥 모으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재무 구조 보고 들어가야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혹시라도 자 채권 발행을 알고 싶을 때도 샵 3772에 구명 이렇게 자 이 말이 이렇게 하고도 처음에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해보니까 너무 쉽더라고요. 그럼 우리 010 땡땡땡땡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010 이게 아니라 샵 3772를 딱 번호를 휴대폰 번호 보내듯이 하고 문자에 구명을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링크가 여러분한테 딱 와서 거기에 입장하실 수 있는 참여 번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와 계실 때 광고 들어와서 신경 쓰이실까 봐 조금 어렵게 이렇게 들어오시지만 그래도 광고 없이 하루하루의 그날 환율과 국채 발행이 뭐가 있고 자, 그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20조에 환매수가 있었어요. 전에는 10조였는데 20조 하지만 28조 5천억까지 나올 수도 있다 그랬죠. 환매수가 뭐야 하겠지만 한은의 RP 환매 조건부 채권이요. 한은이 그만큼 금리를 자, 전에는 7조에서 10조 정도였는데 지금은 20조까지, 28조 이렇게까지 채권을 사들였다가 매도하면 한 2% 뛰기를 주거든요. 또 오늘 28조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침부터는 지수가 올랐어도 잠잠히 기다려야지 이렇게들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채권 쪽으로 환매수 기울었다가 이 채권이 매도를 하면 그때 환율이 방어가 되면 주식시장이 일부 오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워런트 같은 경우에도 자 계속 환매수 구간이 되기 전에 낮은 가격에 사들이는 거죠. 워런트도. 자, 그래서 콜을요.
높은 가격에 파는 거였죠. 자,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여러분 제가 ELW를 하는 거는요. 이만큼 금리가 자, 우리 시장에서는 자금을 좌우하는 하지만 제일 큰 건 채권 시장이 아닌 뭐요? 금리는 채권이죠. 바로 환율입니다. 그래서 하락이 기회다. 하락 시 매수. 바로 지수 무관이요. 여기에 우리는 자, 이럴수록 발행하는 채권은 뻔합니다. 거기다 금리도 무관입니다. 자, 요걸 항상 생각을 해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분명히 5,130원은 한 번은 찍을 수도 있다라고 찍을 수 있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바로 결국은 세금을 떼지 않은 가격 5,130원. 그래서 5,230원까지 자, 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채권 알고 싶으시죠? 정말 10종목을. 자, 전에 성풀 종목도 이 채권을 봤습니다. 하지만 21년도 12월 1일 이후에 등록한 채권이 권리를 갖는 사모채권이 1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채권은 이 규정이 개정된 이유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재무구조 보고 자, 지분 확인하시고 들어가면 10종목 살 걸 그냥 한 종목에 투자를 하면서 20번 이상 줍줍하겠다. 낮은 가격에 사겠다. 차분히 기다리시다 보면 아우딘 퓨처스처럼 저렇게 막강하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건 딱 봐도 최근 일은 아니죠. 1개월 산술, 가중 산술 평균, 일주일 가중 산술 평균, 최근일, 도대체 최근일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최근일 산술 평균을 3개를 더해서 나누기 3을 한 거예요. 자, 그 가격이 바로 얘가 소각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전환 가격이나에 딱 도달하면 됩니다. 근데 소각을 하는데 더 높은 가격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도 자, 가격이 올라가도 다시 전환 가격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높은 가격. 우리 전환 가격을 10,000원짜리 처음에 냈다가 막 자, 4,000원까지 떨어뜨려 놓고선 맘대로 높은 가격에 다들 기운 빠져서 이럴 때 높은 가격에 자기들은 소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전환 가격을 다시 이 무기명자가 85억을 발행했다가요. 예를 들면 150억이던 수익을 낸다. 높은 가격에 그때도 다시 전환 가격을 상향 조정을 해야 되는 게 21년도 12월 1일이요. 근데 왜 지금에야 이것도 권리를 갖는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등록을 발행이 아니라 등록을 12월 1일요. 21년도 권리를 갖는 기간이 1년이니까 이제 3월 작년 3월 5월 6월 7월이요. 아직까지는 이제 한 3월 달 4월 달 되면 9월 달에 발행했던 채권들 유심히 보셔야 되고 8월 달 뭐 이러겠죠. 그렇다고 뭐 그 전에 발행한 채권은 안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시기라는 걸 조금 보다가 앞에도 훑어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작년에 발행한 채권들 중에서 10월 달을 보기엔 좀 빠르죠. 권리를 갖는 구간이 1년이니까 권리 갖기 전에 요 이 땅을 하는지 이후에 할 수도 있습니다. 엠플러스처럼 조기 상환 청구권이 있었는데 훨씬 조금 늦게 한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분명히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세금을 떼지 않은 가격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 마이너스 매수 성풀 종목이 자, 예를 들면 나무식기를 2,800원에 예를 들면 어떤 종목이 했어요. 그리고 물주기를 2,730원, 2,500원. 이 저가는 모릅니다. 제가 알 수 있는 2,800원은 정관이나 회사가 발행한 채권에 나와 있는 약정대로의 가격이에요. 자, 약정의 가격에 예를 들면 4,500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근데 정관이나 아니면 70%까지는 전환 가격을 낮출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종목이 4,500원에 채권 발행을 했는데 자, 얼마까지 낮출까? 30%까지는 낮출 수가 있다고요. 우리 30%까지 자, 해보세요. 자, 이렇게 되면 그쵸? 1,350원까지도 낮출 수 있지만 정관에 의한 가격이 나와 있잖아요. 몇 프로인지 이런 종목이 있다. 정관에 의해서 더 낮출 수도 있다. 라고 나면 4,500원에서 더 빼야죠. 그럼 그 가격부터 매수를 해서 떨어질 때 2,000원까지 떨어진다. 속상하다. 하지만 우리는 낮은 가격에 평단을 낮추기보다는 더 많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나와 있는 가격으로 매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낮은 가격에 더 많이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오늘 3% 떨어졌는데 정말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만 또 조금만 계속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사면 아우딘 퓨처스처럼 더 빨리 최대한 더 빨리 그 이유는 20배 이상의 뭐를 준다는 생각으로 조금씩이요. 여러분 금리 무관, 지수 무관 이런 종목이에요.
금리 무관, 지수 무관. 여기엔 그 대신 한 가지 힌트요. 최대 주주 지분이 50%가 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의결권이. 자, 이미 최대 주주 지분이 50% 정도가 된다. 약정에는 최대 주주 플러스 30%다. 그러면 특수관계인 자 20%지만 이미 최대 주주가 50% 다 갖고 있어요. 49% 갖고 있고 뭐 특수관계인 한 10%에서 의결권이 50% 있다. 그러면 낮은 가격에 회사가 지분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무기명자가 무조건 100억을 발행했다. 그러면 50억을 회사가 낮은 가격에 그것까지는 채워낼 수 있는데 이미 50%를 다 채웠어요. 그럼 이거 100억 갖고 무기명자가 다 소각을 해야지. 주가가 올라서 소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리 예약해 놓은 가격을 그대로 낮게 추가할수록 극대화, 기법이 아닌 채권 약정대로 규칙입니다. 자, 이건 채권은 당연히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근데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재무구조 당연히 봐야죠. 여기 나와 있죠. 신주 발행, 감자 등으로 전환가액을 미리 하향, 상향 조정한 경우 이를 감안해서 예를 들면 1개월 가중산술평균, 일주일 가중산술평균, 최근이 가중산술평균 이거 더하기 3이나 최근일 둘 중에 높은 것. 너무 웃기죠. 최근일이 도대체 그러니까 점 상한가 가는 경우에는 최근일로 계산하겠죠. 1,000원이에요. 지금 막 가격이 떨어져서 원래 이 회사가 전환 가격이 4,000이랬어요. 언제요? 근데 점상으로 한 5방, 6방 가면 이 가격 회복합니다. 자, 이래도 얘는 저 가격에 소각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거예요. 자, 너무 그러니까 무거운 종목은 안 되겠죠. 듣도 보도 못한 소외된 종목. 여기에 최대주 지분이 50%다. 회사는 낮은 가격에 지분을 확보할 수도 없다. 세무구조도 현금도 많고 부채도 적고 자 흑자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뭐 적자 4개년도 이러면 안 되지만 투자 활동 현금 흐름도 계속 마이너스를 써가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를 봐야 되겠죠. 특히 채권 발행 전후로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70에서 100%라고 나와 있죠. 자, 10,000원짜리가 7,000원까지는 시가 변동에 따라 전환가액을 상향, 하향 조정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0,000원짜리가 7,000원이 될 수도 있고 13,000원이. 13,000원이 되면 수량이 줄어들겠죠. 10개가 7개로. 저는 높은 가격에 그렇진 않죠. 주로 가격을 낮추게 되는데요. 또는 근데 이렇게 제가 크게 놨지만 이것도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크게 우리 항상 가로 잘 봐야 돼요. 정관 또는 주총 특별 결의를 정한 경우 70% 이하로. 요걸 여러분이 잘 몰라갖고 10,000원짜리 주식이 전환가격 처음에 10,000원에 딱 채권 발행을 했다고 7,000원에서 샀다. 근데 여기에 자 70% 이하로. 자, 그쵸? 70% 이하로. 삭감 45% 이렇게 나와 있으면 5,500원부터 사셔야지 돼요. 자, 이거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잘 봐야 되겠죠? 이런 걸 체크를 정확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채권 종목의 특징인데 여러분 이런 채권을 제가 매주 월요일 거의 매주 월요일 장중 공개 방송하면서도 채권을 설명해 드리지만요. 여러분 이 채권을 알면 얼마나 마음이 편한데요. 떨어질 때 모르면 아이고 종목 나 이 종목 자 잘못 샀다. 어디서 귀동냥으로 들었는데 누가 사라 그랬는데 속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채권을 여러분이 알게 되면 정말 편합니다. 물론 재무구조는 기본적으로 차트를 보고 막 거래량 늘었다고 그러면 여러분 빛보다 빠르게 손절하고 나와야지 돼요. 자, 그렇지 않을 경우에 재무구조를 자 보고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채권의 면밀히 뭐든지 그냥 딱 보고 그렇게 들어갈 만한 건 없습니다. 정확하게 채권을 보셔야 되는데 제가 매주 월요일부터 월, 화, 수, 목 그리고 일요일 저녁에 9시에 1시간 정도의 이 채권하고 ELW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국채 발행도 오늘처럼 목요일날 환매수가 있는 날 환매도가 있기 때문에 환매수 때는 채권 쪽으로 자금이 이동합니다. 하지만 환매도가 되는 한 10시 반 전후든 이 정도의 환율이 방어가 되는 구간에는 자 저가에서부터 호를 모아가는 거예요. 자, 하지만 환율이 가장 중요하고 물론 미국의 야간 선물도 봐야 되고 요것도 매일 월, 화, 수, 목 그리고 일요일 저녁에 매일 9시예요. 자, 금요일하고 토요일만 빼놓고 9시에 60분 동안 진행할 때 여러분이 들으시면 회사채가 우리가 지금까지 이 종목이 왜 떨어졌는지를 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채권 종목에서 떨어질 때 지금은 특히 규정이 개정됐기 때문에 자 원래 선풀 종목은 평단을 낮추는 게 아니에요. 그 가격을 맞출 때니까 하지만 규정이 개정된 이후로는 가격이 전환 가격 조정이 정확하게 자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정관에. 그러니까 그 가격 밑으로는 우리는 보너스다. 정말 매수 기회다 생각하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봤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인데요. 이제 여러분 ELW요. 최근에 정말 지수가 쭉 떨어지다가 콜이죠. 물론 풋만 갖고 있었으면 좋았어요. 그리고 또 싹 바뀌니까 이제 콜만. 우리가 그렇게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풋 거래를 하다가 자, 차월로 좀 갈아타야지 되죠. 차월 풋으로 다음 2월 달로. 그래야지만 당월은 이제 저 풋이 살아날지 아직은 자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23년도 1월 만기몰 우리가 지금 1월 만기물을 계속 시작을 하고 이제 차월은 2월, 1월 만기물은 짧은 단타로 자 빠른 회전의 단타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이제 2월 만기물이 우리가 차월로 롤업이에요. 여러분이 선물을 갖고 있는데 9월 선물이 3, 6, 9, 12가 만기라는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옵션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 매월 있고 그러면 선물이 9월 달에 자, 높은 가격인데 주수가 떨어졌으면 여러분 12월 달에 이렇게 생각하시죠? 어떡하지? 쟤 망했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물론 선물은 거꾸로 숏을 칠 수도 있습니다. 공매처럼. 10,000원에 팔아갖고 없는 상태에서 매도를 쳐서 8,000원에 갚아버리면 돼요. 커버링을 딱 해버리면 2,000 수익인 거예요. 여기서 진짜 사갖고 10,000원을 넘어가는 선물에 이런 자 상승이 나오면서 현물을 코스피 200 지수보다 격차가 1포인트가 항상 유지되는 게 이제 어려워요. 컨텐코예요. 근데 선물이 여기 있고 코스피 200 지수가 여기인데 밑에 선물이 거래가 된다. 그러면 백오데이션으로 차익 거래를 유발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보다는 기관과 외국인을 위해서 차익 거래요. 무손실이요. 선물과 코스피 200의 격차요. 우리는 못합니다. 낮은 걸 사서 높은 거요. 뭘요? 자, 뭐든지.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현물이 코스피 200 지수가 여기 있어요. 지수가 떨어져서 선물이. 그러면 선물이 여기서 샀는데 선물이 손실이에요. 떨어져서 더 세게 하락을 시키는 거죠. 자, 더 세게 해서 차익 거래만 유발을 하면 되는 거예요. 기관과 외국인을 위한 거, 우리를 위한 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한 건 철저하게 더 체크를 해야 하고 수익을 자 작게 내더라도 안전하게 나가야 되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자, 바로 다음 페이지 이제 보시면 오른 만큼 매도 차월로 채우기입니다. 차월은 다음 달이요. 물론 당월이 세면 엄청 세죠. 오늘 콜이 움직였을 때 목요일 지금 1월 5일 23년도 1월 5일 제가 녹화를 하는데요. 막 300%짜리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저가 콜들 중에서도 아주 저가는 움직이지도 않았고요. 이제 거래가 조금 될 만한 자 7, 80원 뭐 이런 애들이 참 몇백 원씩 움직여가면서 몇백 퍼센트 나왔지만 콜이요. 지수가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차월로요. 당월이 어느 정도 물론 당월이 끝까지 움직였다. 그러면 정말 자 당월이 차월보다 4배, 5배, 6배 크지만 그 대신 당월은 깡통을 찰 수가 있고 차월은 우리가 자 끝까지 거래를 할 수는 있는데 이것도 기대치가 너무 높은 차월은 안 되고 최대한 등가격. 자 만약에 코스피 200 지수가 295다. 그리고 행사가가 그러면 295 선물이 이러면 콜은 이 기대치 한 2개 정도의 차월, 풋은 기대치 2개. 근데 이러고 싶어도 안 돼요. 풋도 요 밑에 있는 것밖에 아직은 시장에 공급을 안 해놨고요. 콜도 요 위에 있는 것밖에 공급을 안 해놨어요. 기대치가. 좀 양심적으로 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언제부턴가 파생에 사실 세금을 내기 시작을 했고 이때부터 우리 파생이 살짝 등락이 작습니다. 파생은 사실
주식도 마찬가지지만요. 이 고생을 해서 철저하게 그만큼 거래세를 ELW는 내지를 않습니다. 자, 거래세를 내지 않는 대신 수수료만 내요. 왜냐하면 ELW는요. 증권사가 발행한 거지 한국거래소가 자 발행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손실이 났을 때는 돌려주지 않잖아요. 근데 수익이 났을 때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조금은 자 불합리하긴 하죠. 벌으면 내야 되지만 손실이 났을 때는 그냥 모른 척하는 건 안 되겠죠. 자 등락 확대가 됐습니다. 이번에 오른 만큼 매도를 하고 그래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계속 푸시 올랐으니까요. 그러면 불안하더라도 차월로 거래를 하셨어야지 돼요. 물론 그 대신 눈에 보여요. 당월이 막 올라갈 때 100% 올라가는데 차월은 30% 올라가거든요. 그 정도 차이. 그래도 안전한 게 깡그리 자 우리가 푸신 걸 지수가 하락이란 걸 그 전날 안다. 만약에 못 팔았는데 그러면 푸시다. 그럼 콜 뭐 갖고 있겠어요. 그냥 콜 풋으로 다 들어가야죠. 우리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월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지 됩니다. 지금은 큰 등락 이후에 당월물 전량 처분 후 지금은 이제부터 차월을 매매해야 되는데 아직은 빠졌던 지수가 막 하락을 했잖아요. 당월 콜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나이트 할 때는 하룻밤을 셀 때 오늘도 콜로 수익을 내는 구간이었지만 자 차월 콜은 아직은 다 팔리고 나서 더 안 샀어요. 정말 세다 그러면 당월 콜이고 정말 안 셌다 그러면 강하지 않다 내일. 자 그러면 차월 풋을 그때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이것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중 중에 지금 당월을 갖고 있는데 자 올라갔어요 당월이. 그러면 아직 내가 200원에 샀는데 지금 30원짜리 올라가서 90원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롤오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샵 3772 문자 보내시고요. 거기다가 저한테 보낼 때는 구미형 샵 3772가 바로 휴대폰 번호예요. 그리고 구미형 치셔서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자 링크가 딱 온다 그랬죠? 그럼 딱 알게 돼요. 그러면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자 롤오버 과정도 진행을 해드리고 회사채 추가 발행 채권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하루하루에 어떻게 되는지 오늘도 제가 환매수가 10시 반에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환율만 보시라고요. 환율이 방어가 되기 시작하면 20조가 근데 자 환매수가 오늘 나와 있는데 환매도는 안 나와 있고 다음 주도 결정이 안 돼서요. 환매도가 자 왜냐면 오후에 환매도가 28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 하느니 20조로 환매수해줬는데 매도가 28조. 그럼 다음 주는 28조의 환매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전에는 7조에서 10조인데 28조까지. 하느는 RP 채권부 채권, RP 환매 채권부 조건부 채권인데요. 이 채권을 이제 28조까지 늘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금리는 좀 안정이 됐죠. 오늘 이렇게 환매도가 나왔는데도 금리가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전 제일 안심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금리만 봐갖고 모르지만 우리 국채 가격이 떨어진 걸 보면 금리 올라가는 게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 거예요. 국채요. 금리가 올라간다. 우리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서 일단은 여러분이 오른 만큼은 이제 차월로 롤오버 하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자, 요렇게요. 지금 지수가 최근에 자, 오늘이에요. 1월 5일. 근데 어떻게 됐죠?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계속 푸 신나서 막 하다가 자, 이제 콜로 딱 지수가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죠? 당월물은 막 급속도로 많이 오른 만큼 자, 빠지는 건 100이고 오르는 건 무한대지만요. 100원짜리가 올라갔고 500원이 되면 빠지는 거는 0원까지예요. 100원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근데 이때까지 안 늘렸다. 줄이지 않았다. 수익금을. 이거 그냥 그대로 깡통 차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차월로 최대한 차월로 이날 자 하락을 해갖고 오르기 시작했는데 가지고 있는 차월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이 그러면 계속 한 차월에 아니죠. 이날 차월을 딱 샀어요. 근데 이날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지수가 오르니 그 차월이 예를 들면 자 이때 지수가 295 행사가가 근데 그 다음날 지수가 올라가고 300이 됐어요. 그러면 이 부근에 이때 290을 샀어도 얘는 그대로 두고 요걸 살리려고 들면 안 됩니다. 자 얘는 그대로 두고 위에 왜냐면 여러분이요 만약에 100원에 평단이 400원이에요. 400원인데 만약에 비중이 그러면 10만 원 갖고 있었어요. 얘가 안 되더라도 자 다른 등 가격에 어떤 풋을 샀는데 계속 얘를 낮췄어요. 평단을. 그래갖고 200원까지 낮췄는데 지금 현재 자 90원이에요. 90원짜리가 150원 갔어요. 물량을 막 넣고 차라리 여러분 이게 그대로 두고 한
근데 이때 100만 원까지 10배. 어차피 가격이 안 와서 못 판다. 평단을 낮췄어도 자, 손실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평단을 낮추는 게 아니라 점점점 10만 원에 회복하지 못하는 풋이 있거나 콜이 있더라도 점점 등가격으로 안전한 걸로. 등가격은요, 가격이 좀 높은 애들인데 지금까지 된 차월은 가격이 높은 것뿐만이 아니라 시장의 5% 이상을 공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페리티도 95 이상이요. 페리티요. 자, 우리가 행사가 295를 수렴을 딱 한 풋이면 페리티가 100이에요. 수렴을 못했다. 96이다. 그러면 4%의 외 가치가 있는 거고 이 100을 넘어가죠. 그러면 가격이 너무 비싼 내 가격이에요. 그럼 거래 소멸이옵니다. 적정 가격에 팔아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때도 여러분이 보시면 이렇게 하락을 했어도 다시 지수가 오르면 풋 가격이 낮아져요. 이제는 당월은 건드리지 말고 차월로만 여러분이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당월은 이제는 그대로 그 당월을 막 살려보려고 차월까지 넣었다. 그 돈까지 정말 셀 때는 차월이 움직이겠죠. 아니면 비중을 그대로 두셔야지 돼요. 자, 근데 막판에 계속 큰 물량의 콜과 풋이 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차월이 등락이 작았다는 건데 지금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찌됐건 풋으로 등락이 나온 상태예요. 그러면 자, 콜은 당연히 가격이 떨어졌죠. 손실을 본 상태예요. 자, 풋이 일단 셌는데 당월 콜 이외에 차월 콜을 또 갖고 오버나이트 하면 안 됩니다. 이미 콜은 덜 나왔는데요. 풋만 나왔. 풋으로도 295에 대한 콜과 풋이 다 있습니다. 풋으로 295를 회수가 다 됐다 그러면 지수가 오를 때 정말 세게 오르지 않는 한 이 콜은 안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차월은 웬만하면 팔렸다 그러면 오버나이트 안 하고 당월을 갖고 정말 자, 오늘 지수가 올랐죠? 그러면 금요일 타임머신 타고 여러분이 토요일 날 이 방송을 보실 텐데요. 자, 오른 상태에서 내일 저희도 내일 모르잖아요. 지수가 오른다. 정말 또다시 셌다. 강하게 올라갔다. 그러면 당월 콜이 움직인 거고 아니다. 그러면 어차피 차월을 그 당시에 보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차월을 거래하셔야 되고 콜은 못 판 콜들이 많잖아요.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그러면 콜은 더 집어넣지 않고 당월만 갖고 버티셔야지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하락하다 방향 전환 시 바로 이 때문이에요. 자, 1월 2일 날 당연히 풋이 움직였습니다. 풋이죠. 자, 풋, 차월, 당월 이렇게 교차가 됐는데요. 자, 1월 3일도 당월. 하지만 어느 순간에서부터는 이제 자, 여러분 보시면 차월이 등장하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자, 하락하다 방향 전환 시 차월 거래 풋을 해야 되는 걸 이제 당월이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당월을 여러분 계속 갖고 있다. 지금 안 됩니다. 10 정도의 지금 저희 당월이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차월인데 자, 다음 페이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제 차월 콜로 이러니 10 정도의 차월 풋이 있었어요. 당월 풋이. 차라리 그 당월 풋은 이제는 차월 콜이 감쌀 수가 있는 게 등락이 자, 풋이 셌어도 자, 이제 차월 콜이 어느 정도 등락을 자, 지금은 그 차월 풋, 당월 풋을 얘가 감싸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래서 장중에 여러분이 보시면 이렇게 풋이 연일 나오다가 콜이 나오는 구간인데 자, 어떻겠어요? 콜이 나오는 구간인데 당월 이만큼 풋을 많이 갖고 있다. 자, 감쌀 수가 없습니다. 또 당월 콜까지 그러면 진짜 만기일 날까지 등락이 안 나오면 차월도 등락이 안 나왔던 거예요. 가격이 줄어들어요. 하지만 차월은 등락이 만기 중에 다음 주 일주일 내내 등락이 없었다. 그러면 오히려 만기 날 그날도 등락이 없다. 그러면 만기 날 조금 사고 금요일 날도 등락이 없다. 조금 사고. 하지만 등락이 계속 없었기 때문에 차월은 좀 가격이 빠졌어도 최대한 등가격으로 최대한 사갔다. 그러면 등락이 나오기 시작하면 세게 나옵니다. 자, 5kg짜리 5kg 너무 작죠. 10kg짜리 애기들이 이렇게 시소를 계속 타다가 한쪽에 자 50kg짜리 한 60kg 이렇게 100kg던 자 누가 딱 앉았어요. 삼촌이 큰 덩치가 큰 삼촌이 마치 쑥 올라가죠. 그럼 그 다음에 자 이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50kg가 앉아봤자 별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50kg, 5kg, 10kg짜리 애기들이 계속 지루하게 타고 있다가 자 100kg 아니어도 20kg만 앉아도 어떻게 돼요?
신난다 해서 한쪽이 뛰어오르는 것처럼 아우 재미없어 이러다가 누가 하나 딱 응? 언니가 와서 딱 앉아주거나 오빠가 와서 앉아주거나 튀는 것처럼 이 레버리지는 만기 주간까지 등락이 없다. 레버리지는 롤오버 된다는 거예요. 작은 시소는 그 다음 월물로도. 근데 만기 주간 내내 아니 만기 주간이 다음 주 월화수 목이거든요. 만기 주간이 월화 세게 막 지수가 3% 오르고 4% 떨어졌다. 그러면 자 목요일 날 등락이 당연히 없는 거예요. 등락이 있던 말던 그 주, 그 다음 주까지도 등락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물량을 확 줄여야지 돼요. 만기 주간의 등락은 줄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락하다 방향 전환 시 차월로 거래를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풋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당월에다가 물량을 절대로 넣으시면 안 됩니다. 자, 만기 전주기 때문에 자, 이렇게 당월 풋으로 거래하다가 안 그래도 못 뺀 풋 10이 있는데 자, 당월 풋 그나마 10이지만 어떻게 되겠습니다. 계속 안 되죠. 여기도 콜도 지금부터는 이제 마찬가지예요. 콜이 한번 들어가기 시작했다. 자, 이제 차월 콜이 들어갔다. 당월도 차월이 거래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지수가 오를 때는 차월이 움직이죠. 콜이 차월 풋을 시장이 공급해서 콜이 움직이는 거예요. 지수가 빠지면 차월 콜을 공급을 해서 차월 풋이 움직이는 거고. 자, 이제는 차월만 거래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월이 움직일 것 같아. 그건 운이에요. 자, 요렇게 이제 거래 날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다음 주 제가 1월 5일 날 녹화를 하고 금요일 타임머신 타고 여러분 이제 7일 날 방송을 듣게 되는데요. 7일 날 방송 들으시고 나서 또 녹화도 보시게 되는데요. 제 방송도 9일 날 여러분 이렇게 장을 임하게 되는데 이때가 만기 주간입니다. 목요일 날까지 이게 만기 주간. 이때는 이날까지 자, 이날까지 등락이 나왔다. 물론 13일도 마찬가지예요. 등락이 세게. 근데 이날이 아니라 월화에 등락이 나왔다. 월요일날 등락이 나왔다. 그래도 막 3% 막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 만기 주간에는 최대한 물량 확 줄이고 더 이상 담으면 안 됩니다. 그럼 그 다음 주도 얼마나 컸냐에 따라서 자, 여러분이 그거를 볼 수 있는 기준은요. 지수가 떨어질 때 풋이 30% 올랐어요. 근데 콜이 40% 떨어졌어요. 안 돼요. 합성이 나와야지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로 플러스로 돼야지 돼요. 자, 콜과 풋을 더한 게 플러스로 나와야지 됩니다. 자, 지수가 올랐어요. 근데 콜이 30% 올랐는데 풋이 40% 올랐다. 이때도 담으면 안 됩니다. 자, 합성 수익이 나오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만기는 이제 2월 9일까지인데 다음 주가 이제 중요하죠. 다음 주에 등락이 작았다. 자, 하지만 이번 주에 지난주에도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오르는 구간에 제법 등락은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만기 주간에 등락이 안 나왔어도 최대한 작은 물량으로 단타를 하는 거지 막 만기 주간에 단타 안 나왔다고 등락 안 나왔다고 목요일날 많이 그러기에는 이번 달에 풋이 하락이 좀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세상에 310 뭐 이러다가 아시죠? 295까지 폭락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막 줍줍하시면 안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2월물이 시작을 한데 2월 만기물까지 지금은 차월까지 계속 하셔야 되는데 차월도 많이 담지는 마시고요. 자, 담을 수 있는 한도는 못 뺀 콜 당월물에 대한 만큼을 차월 단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차월도 안 움직였어요. 그러면 당월물 못 뺀 거 대비 차월도 안 움직였다. 그러면 그때는 물량을 좀 넣어도 되는 거예요. 등락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당월 회수 못한 만큼을 차월이 세게 움직였다니까요. 레버리지가 롤오버 되니까요. 자, 요것도 여러분이 이제 차월로 롤오버 해야 되는 거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자, 두렵거나 막 금리 때문에 물론 제가 뭐 금리를 참 채권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건 아니지만요. 지금 같을 때는 종목도 자, 금리 무관, 지수 무관. ELW는 정말 지수 무관. 근데 ELW가 지수 무관인데 콜만 갖고 있다. 그럼 지수 무관이 아니라 콜로 타임머신 타시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다면 지수 무관으로는 양쪽으로. 근데 수익이 난다? 줄여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샵 377에 구미형으로 해서 여러분 문자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에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매주 월, 화, 수, 목, 그리고 일요일, 토요일, 금요일은 쉬시고 불금과 토요일은 쉬시고 그리고 금요일 저녁해서 60분 동안 제가 금리, 환율,
ELW, 그리고 회사채 추가 발행 채권 약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랑 해서 여러분이 안전한 종목, 정말 10종목 들어갈 걸 한 종목에 사셔도 되는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는지도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공개방송 매주 월요일 날 찾아뵙고요. 여러분 지금 가질 때 금리가 올라서 조금 고생을 하시겠지만 이제 금리가 좀 내려가는 구간입니다. 자, 다시 한번 힘을 모아보죠.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